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라 하대 상황과 그리고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지방에서 엄청나게 큰 세력인 호족들이 등장했다라는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호족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호족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궁예, 견원, 왕건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구성해 나갔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사람은 바로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하신 분이죠. 바로 김영철 배우가 연기하셨던 궁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궁예의 탄생부터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자, 이 궁예는 먼저 신라 병주 출신인데 진골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호족으로 변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까지 건국하게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궁예는 언제 태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 왕족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째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유모, 그러니까 둘째, 셋째 부인의 자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단오였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단오에 태어나면 굉장히 불길하다 여겼고요. 그리고 이 궁예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건 더더욱이나 불길하구나. 그리고 또 하늘에서 뭐 벼락이 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 콤보가 이게 어울리게 되면서 궁예가 굉장히 불길한 존재라고 느끼고 왕이 이 궁예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궁예를 보살피고 있었던 유모가 불쌍히 여겼다가 이 궁예를 죽이러 오니까 일단 숨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갓난아기에 눈을 찌르고 맙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을 쳐서 유모가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궁예가 애꾸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왕족 출신 궁예, 유모의 손에 키워나가지만 유모 혼자 키울 수 없었던 궁예를 결국에 절에 맡기고 맙니다. 그래서 절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신라 하대의 모습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족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궁예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었지만 열심히 돌을 닦기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무예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출난 무예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궁예가 호족 밑에서도 엄청나게 큰 장군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 당시의 대표적인 호족이었던 양길 밑으로 이 궁예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 차차 세력이 더 넓혀지자 궁예는 양길 밑에서도 활약을 하지만 강원도 지방에서 특히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펼쳐나가던 궁예였는데 더 세력을 확장시키다 보니 지금의 북한 지역인 개성까지 오게 됩니다. 송악이라고 예전에 불렸는데요. 이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송악의 대표적이었던 호족이었던 왕건을 만나게 되면서 이 예성강 지역, 개성 지역은 굉장히 바닷길이 열려있단 말이죠. 이 바닷길을 통해 굉장히 무역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성장했던 호족이었어요. 이들의 세력과 연합하게 되니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와 이 북한 일부 지역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서 결국에 궁예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는지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견원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원 같은 경우에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원래 다른 성씨라는 얘기도 있고 이씨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썰이 많긴 하지만 일단 견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그 신화 같은 게 있어요. 전설 같은 게요. 견원의 엄마가 그 견원의 아버지에게 먹을 걸 주러 가는 틈에 이 보살펴야 됐던 견원을 보자기 안에 넣어놓고 아버지한테 그 먹을 걸 갖다 주러 온 사이에 보자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견원이가 호랑이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견원의 탄생부터 굉장히 신비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원의 그런 가문은 굉장히 좀 보잘것 없었는데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농민 출신이었던 견훤이 무예 훈련을 굉장히 닦으면서 이 전라도 지역에 그런 반란을 토벌하게 되면서 굉장히 입지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이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에 큰 세력으로 하나로 확장하니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전라도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 이름이 바로 후백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백제를 세울 당시에 견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할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백제 사람들이었죠.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울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살려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포섭하고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왕건이 되겠습니다. 왕건은 지도에서도 아까도 살펴봤듯이 송화, 지금의 개성, 예성강을 통해서 할아버지인 작재원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무역활동으로 부를 쌓으면서 이 송악지방의 호족이 됐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궁예가 크게 성장을 하자 몸을 의탁해서 궁예와 함께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 왕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풍수지리설 있지 않습니까? 도선의 풍수지리설.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었죠. 그 도선에게 굉장히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바로 왕건과 궁예가 함께 세우는 후고구려가 되겠는데요. 궁예가 왕이었고요. 그 밑에 신하가 바로 왕건이었는데요. 궁예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읽어보셨나요? 아까 견훤이 후고구려를 세울 때랑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전에 고구려 사람들이 굉장히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그런 다시 한번 그 용맹함과 강력함을 다시 보여주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고구려를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삼국시대가 다시 한번 개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의 삼국시대보다는 늦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마지막 뼈만 남아있는 이 신라가 세 나라가 하나로 통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시대가 바로 이 후삼국시대인데요. 이 후고구려, 후백제 모두 다 더 발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후고구려와 후백제는 당연히 신라를 이기기 위해서 신라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신라가 지금 부패했으니까 이 신라를 없애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 나라 모두 다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주민들 다시 한번 이 나라들을 일으켜보자 부흥운동의 모습이 약간은 없지 않아 섞여있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과 그 다음에 후백제 그러니까 백제 계승의식이 보이는 공통점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후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10세기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후백제였을까요? 아니면은 전라도 지방에서 백제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후백제였을까요?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아직 뼈만 남아있지만 다시 한번 잘 추스려서 성장하는 그런 신라가 1등이 되는 걸까요? 자, 누가 이길지 참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어느 나라가 이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